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11월 둘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다시 추웠다, 다들 컨디션이 참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뭘 입고 나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맹맹한데요. 해는 짧아지고 연말은 다 되어가는데 잡힌다던 물가는 안 잡히고 나아진다던 경기도 안 풀리고 걱정만 가득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건강이라도 챙기자는 마음으로 잠도 푹 자고 밥도 꼭꼭 씹어 드십시오.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답변이 예상되긴 하는데 차 대표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술 잘 마시고 다니고 있고요. 며칠 전에 근데 서울시에서 하는 토론회를 나갔어요. 아, 무슨 토론회를? 친환경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 서두부터 뭐 답이 없는 데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고 네. 다 뭐 참 고비대 볼 문제, 요새 또 현수막도 너무 난립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그래서 많이 그 있고. 자리에서는 자리에서는 아예 그냥 선거 때만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 현수막을 걸지 말도록 법을 만드는 거 어떠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맞아요. 뭐 쓰레기만 모아서 현수막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은 걸지 말아라. 그러면 또 돈 있는 사람만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놓고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11월 2일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10주년이었죠. 네. 뭐 10주년 어떠세요, 소감이? 잘 솔직히 잘 안 와요. 이런 거 뭐 주년 이런 거가 잘 그게 안 오더라고요. 나이 저 아기 때부터도 그랬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한 20주년 하면은 좀 나올라나?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바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년 그런 거 할 때는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종결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약간 뭐 감흥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좀 없었습니다. 여기 라디오 지금 장기 프로젝트나 계획 뭐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 건물을 안착시키는 게 장기 프로젝트지 뭘. 라디오의 그 청취율과 시청률과 영향력을 높이는 게 장기 프로젝트죠. 아니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네. 뭘 하겠다 뭐. 내년에 총선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이제 가까이는 우리 내년 총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주민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화되게 하고, 혹은 정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은 그런 거 못하게 좀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언론의 역할 아닐까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1단계 몇 년 해갖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없으니까 10년이 아무 의미가 없죠. 일단은 좀 되는 대로 10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10년 고민해 봅시다. 네, 같이 고비를 좀 네. 주민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10년, 네. 앞으로 준비하시면 뭐 이런 거. 네,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가재울 라디오 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약간 해적 방송 같은 걸로 시작해서 어쨌든 뭐 빚더미이지만 이렇게 건물을 번듯하게 짓고 또 중요한 지역 언론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서대문의 실험들을 많이 주목하고 계셔서 우리 참 조금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우리 황 PD님이 겸손하시네요. 10년 하는 동안 이게 두 번째 방송. 네? 10년 하는 동안 제가 이게 지금 두 번째 방송이라고. 전에도 그쵸. 방송을 하셨었다고. 맞아요. 그때 우리 맞아요. 합정동인가 성산동에 가서 녹음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합정동 가서 있었죠 그때.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번듯한 녹음 스튜디오 2개와 이렇게 유튜브 촬영, 오늘 비록 카메라가 좀 이상해서 화면이 어둡게 약간 나오고 있어서 아니, 날씨 그 우리의 느낌 주려고. 우리 우울한 춥다. 마음을. 그게 어디 지금 컴퓨터가 그 카메라가 어디 바깥에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면은 쟤도 감기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희 목소리도 잠겨 있고 화질도 조금 잠겨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게 뭐 본격적으로 지난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민거리죠. 빈대 얘기입니다. 서울 전역에 좀 빈대가
뭐 출몰 하고 있다 그런 소식들 있고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만 지난 10일 금요일 기준으로 23건의 서울시가 나왔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이제 방역업체만 얘기해서 해결하고 또 이제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굳이 소문내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처리하면 실제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23건이고 서울 전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빈대가 뭐 순간 이동을 해서 다른 동네로 가진 않았을 테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7일에는 서울시에서 버스랑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대중교통에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라고는 하는데 계속 이제 빈대를 목격했다 혹은 뭐 빈대가 따라온 것 같다 대중교통을 탔는데 그런 불안과 우려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약간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고 뭐 전문 방역업체 검역 의뢰를 주문을 했고 고온 스팀 청소기로 살균 살충 작업을 하고 천소재 의자는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교체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원래 연 9회 방역 소독을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데 연 30회로 늘리겠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9호선과 뭐 경전철, 우이신선설, 신림선도 특별 방역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소독제나 물티슈, 청소기 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지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목요일에도 또 뭐 전문가 간담회를 한다고 보도를 할 정도로 빈대 전문가랑 간담회한다고요? 네네네. 방역 전문가겠죠. 네, 열심히 하는 액션은 취하고 있는데 소독을 더 자주 하는 거 외에 엄청 뭐 사실 소독을 자주 하는 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좀 고민되긴 하는데 그건 약간 뭐 상식선에서도 소독을 더 자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 아직 뚜렷하게 뭐 대안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결국 뭐 그것도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외투를 털고 들어가라. 그 정도이길래 아이 뭐 털고 들어가야죠. 뭐 이 정도 말고 아 참. 빈대가 이렇게 또 그게 될 줄 몰라요. 이러다 보면 이도 나오고 옛날에 뭐 그랬던 거 뭐 다 나오는 거 벼룩 빈대 뭐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쵸. 또 뭐 얼마 전에 뭐 영등포 쪽에 지하철에서 쥐가 나왔다고 그런 사진이 또 그 쥐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쥐는 나올 수 있죠 사실. 쥐는 종종 우리 돌아다니면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쥐 신고는 없었다. 근데 이제 뭐 터널에 있겠죠 사실. 그 터널이 이 쥐는 서울시 이렇게 터널에 길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보이고 종종 보여요, 종종이요. 예. 터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쥐가 없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네. 쥐도 서울 올라왔으니까. 서울쥐, 강진쥐, 서울쥐, 네. 시골쥐, 서울쥐. 아니, 김포도 지금 서울에 편입되려고 하는 마상이. 쥐가 서울에 편입되려고. 네, 또 그런 획기적인 쥐의 입장에서 또 서울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어쨌든 이게 그 전염병이나 이런 이제 그 방역 관련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은 좀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늘 도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빈대 관련해서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왔을 거다. 거기까지만 되고 외국에서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실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죠. 뭐 잼버리 때문이다. 뭐 잼버리? 갑자기? 그런 괴담이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발견된 계명대에서 뭐 그 잼버리 숙소를 쓰였대 말았네 뭐 그런. 그건 너무 음모론 같은데. 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쨌든 사회적인 약간 괴담의 소재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특히 고시원처럼 약간 불안전 주거 형태에서 많이 전파되고 있어서요. 뭐 그것도 역시 뭐 방역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지난주에도 저희 기재부 차관이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왔었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8일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 2차관인 강경성 차관이 서대문구에 왔는데 이번에는 북가자동에 위치한 옛들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뭐 이것저것 점검을 했는데 이날의 주요 메시지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최대 16%까지 요금 감면이 되는데
이번 달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2월 사용 요금부터 할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외에도 뭐 어린이집 관련해서 동절기 대비 현황을 점검해서 뭐 단열이라던가 뭐 에너지 효율이라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했는데 왜 앳들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냐면은 앳들 어린이집이 되게 오래된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1977년에 준공된 단독 건물에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단열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올해 산업부가 이제 벽면 단열이라던가 뭐 가스 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해서 그런 걸 좀 자랑하는 겸 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적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하려고 저희 앳들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 효과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방문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도시가스 감면해주고 소위 말해서 아이들을 이제 맡기고 키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이게 요금이 감면되면은 그냥 원장님이 본인만 혜택 받으실지 아니면 뭐 원비를 좀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들어온 만큼 아이들한테 제공된 먹거리가 또 좀 좋아진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면 뭐 조금 더 뗄 수도 있겠죠. 뭐 아이들 좀 춥게 조금 이게 뭐랄까 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서늘하다 이런 느낌에서 따뜻하다 이런 느낌으로 뭐 보일러도 돌리든지 뭐 이럴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근데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전기 요금도 그렇고 정부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더 올려야 할 것 같다. 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계속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적자 해소를 위해서 더 올려야겠다. 그리고 이미 작년 올해도 많이 올라가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스요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지 않고 아직도 단열이 좀 부족한 건물에 지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서대문구에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뭐 올해 뭐 일본 같은 경우의 사례인 건데 뭐 무슨 해서 에너지를 해가지고 뭘 했다. 그 뭐 비용도 낮추고 뭐 해서 뭐 에너지를 많이 아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와 같이 올 여름 동안에 그 에어컨을 안 켜가지고 37명이 여름에 이렇게 사망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가 있다라는 거를 꼭 에너지 정책이 어쨌든 뭔가 이렇게 비용을 올리거나 등등등 했을 때 이 겨울에 특히 사람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게 에너지라는 게 요즘에는 뭐 기후위기 뭐 등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 생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걸로 그냥 적자니까 올려야지 이렇게만 접근해 버리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곳에 붙이고 있긴 한데 이제 에너지 복지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혹은 이제 우리 뭐 취약계층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미래적으로 돌봐야 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뭐 그런 이제 방면의 고민은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좋은 것 같고 이제 서대문이 이게 그 딱 중심가는 아니더라도 찾아오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총리나 장관들이 굉장히 자주 오는 동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동네가 딱 그러네요. 뭐 자주 오죠. 언론에서도 이제 뭐 본인들은 세종에 있다고 해도 이제 중앙 언론들이 대부분 아직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 언론 취재하기도 좀 용이하고. 부서들이 그리고 광화문에 많이 있나요? 그게 아직? 뭐 어쨌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부처들 여가부랑 뭐 몇 개 외교 뭐 몇 개 빼고는 다 내려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서울 오피스가 다 있죠. 서울 오피스에 보통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디를 방문해야지 그 뉴스 화제성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세종은 또 너무 건물들이 다 새 거라. 그러니까 세종은 너무 신도시라. 별로 이렇게 체감이 그림이 안 나오죠. 소위 속된 말로. 그래서 서대문구에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이 정부가 전 정부가 전기세를 너무 안 올려서 문제다 막 이렇게 한번 비난했었는데 결국 총선 이후로 전기세 인상을 넘기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다 총선 이후로 넘긴 거잖아요. 산업용 전기만 이번에 올렸죠. 뭐 대기업들한테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를 올린 것 자체는 좋은데 뭐 에너지 문제도 계속 좀 알아보고. 공매도 금지 그런 헛짓거리만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매도 금지에 꽂혀 있어? 건물주. 또 그쵸. 이게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것도 그때 지난 정부에서는 약간 태양광 발전이나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게 조금 더 초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린 리모델링도 굉장히 이제 많이 시도는 했는데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일종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면화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린 리모델링은 이제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해서 에너지를 아끼거나 아니면 자체 생산을 넣어서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리모델링을 말하죠. 주로 이제 그 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시에서 주로 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이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한 1% 그러니까 연리 한 1%로 대출을 해줄 터이니 뭐 창호나 뭐 벽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사를 하면 보일러 교체한다, 보일러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뭐 이 나중에 이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요 지금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 비용 자체 원래 리모델링을 하면은 창호 교체 등등등 가는 순간 뭐 몇백 몇천 단위가 깨지는 거라서 섣불리 쉽게 이렇게 막 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하죠. 저도 해봤는데 창호 사업은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비가 새는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지금 또 그래요. 오늘 요새 약간 그 집에 물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삼재인가 봅니다. 뭔가 좀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연결된 소식인데 약간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저희가 지지난주에 서사원 이제 서울 서비스원 소속 든든 어린이집 6곳이 서대문구에 있는 또 과제울 든든 어린이집 서대문 든든 어린이집 포함해서 6곳의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거의 오늘 방송은 열흘이 넘어가는데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뭐 예고한 대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파업 기간 내에 서울 서사원에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해결 기미가 없이 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금 어린이집에 대체 교사들 파견을 하는데 대체 교사 파견이 이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뭐 적법한 수준을 넘어서 뭐 대체 교사들이 파견되고 있어서 뭐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네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란목토법도 이번에 통과되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일할 권리에 대해서 보장이 잘 안 되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뭐 아이들을 키우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또 지적도 있을 거기 때문에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를 보통 새로 만들면은 뭐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대문구는 웬만하면 다 구립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공공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으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고. 이제 이 소속은 구립이고 그걸 서사원에서 위탁. 그러니까 공공 운영 공공 위탁이었는데 공공 운영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그 예전에 어디서 이제 보육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그 공공에서 제공하는 그 차이가 나지 않는 약간 일률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 서비스원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정책을 뒤로 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이런 거에 휩싸여 가지고 좀 이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좀 복지가 더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재정이 안 좋고 또 정부가 보수 정부면 뭐 더 화끈하게 확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사원이 서울시 전체 예산이나 이거를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할 만큼 방대하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자체를 사실 좀 모르겠거든요. 어린이집도 6개만 위탁을 이 서울의 900만 인구 중에 어린이집을 6개 위탁하고 있는지 현상 유지도 못하고 이렇게 노동자들을 고용 위기에 처하게 하고 어린이들 어쨌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이미 시작하지 않은 사업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해야 할 만큼
서사원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싶어요. 이게 지금 일관성의 문제가 있는 건데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이 SNS에다가 그런 글을 썼죠. 요즘에 또 이분이 꽂힌 게 이제 리버 택시 아니겠습니까? 리버 택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 적자날 거다. 그리고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안 좋다. 그거 꼭 해야 되냐 그랬더니만은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기 적발을 당연히 우리가 감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리버 택시 반드시 할 거다라고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 공공성을 확보하고 적자를 감수하고라서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리버 택시에는 되는데 왜 여기에는 안 되는지 저는 뭐 그 논리 너무 좋은 논리여서 리버 택시에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의 문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이런 사업도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들어왔을 때 어쨌든 적자나 뭐 이런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논리적 일관성일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디에서는 공공성을 위해서는 뭐 적자 감수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어느 구석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은 적자 감수하는데 하기 싫고 예를 들면 전 정권의 것에 대해서는 뭐 효율성을 들이대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썩 기분이 이분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이분이 자기 컨셉에 맞게 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서 서울 디자인재단이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기관이었는데 다시 지금 쭉 올라가고 디자인 하면 또 할 얘기가 제가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 디자인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이 관심 갖는 게 한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김포랑 편입하면서 한강이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게 서울이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2010년도에도 있어 했었던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 컨셉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양반의 디자인 서울 때 망한 케이스가 증산역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옛날에 도시철도 만들 때 이거 멀어지긴 하는데 도시철도 만들 때 디자인 한답시고 캐노피를 안 씌웠어요. 이 바깥에다가 지붕을 안 씌우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붕을 안 씌우니까는 에스컬레이터가 바깥으로 못 나와. 그러니까 이 통로에서 지붕이 있는 곳까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에스컬레이터가 끝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캐노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디자인 한답시고 교통약자들이 엄청 사람들 교통약자를 힘들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여전히 디자인 서울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무상급식 때문에도 그만둔 것처럼 아이들 키우는 거 이렇게 되게 약간 무심한 그게 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또 아무리 무심하더라도 요새 같은 위기를 보면은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굳이 어린이집이랑 그렇게 싸우는 게 근데 뭐 저희가 너무 오세훈 얘기하다가 증산역 에스컬레이터까지 너무 멀리 가기는 했는데 이쪽 근데 지금 이 든든 어린이집 파업이 그냥 뭐 일반 기업에서의 뭐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 노동자들만이 파업한다고 해서 큰 방향을 되돌리기가 쉬운 건 아니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일단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얘기인데요. 뭐 서부선이죠. 저희들 이제 서부선도 있고 서부선은 지금은 예타는 이제 예타 단계는 넘어가서 이제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조금 더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는 강북 횡단선. 강북 횡단선이 지금 예타 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잘 좀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서울시 관계자가 좀 뭐 잘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서울시가 7일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라는 주제로 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 서대문구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구가 다 참여를 한 건 아니고 지금 이 도시철도와 관련한 현안이 있는 11개 구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반적인 주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예타가 너무 빡빡하게 좀 쉽게 말하면 너무 실제 수요보다 측정을 적게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포 골드라인이나 9호선도 좀 지어진 지 오래됐지만 9호선도 너무 수요를 적게 예측해서 과밀하다 그런 비판이 계속 있었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현재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중앙정부에서 하고 주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하는 조사거든요. 기획재정과 뭐 각 다른 부처나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나 그런 중앙 부처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들이 하려는 사업을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는 걸 예타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너무 깐깐하게 수요를 본다라는 비판을 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균형 발전 그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장 낮은 가산점을 주겠죠. 아무래도 국토 균형 발전이니까 뭐 좀 개발이 덜 된 지방에는 좀 더 가점을 주고 서울은 가점을 안 주는데 일단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에서도 이제 뭐 특히 교통 인프라 같은 게 잘 된 동네가 있고 뭐 안 된 동네가 있고 뭐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지하철역이 6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또 잘 안 되는 동네가 있어서 서울에서도 편차가 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서울에 다 같이 다 가점을 안 주다 보니까 서울에서 계속 교통이 불편한 데들은 계속 교통이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긴 해요. 양평고속도로는 그렇게 예타 금세 50일 만에 딱 떨어지는데 왜 여기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메가 이벤트 있잖아요.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뭐 가까이엔 잼버리가 있었고 뭐 앞으로는 엑스포가 있고 이런 거 제가 할 때는 그거 유치하면은 뭐 예타 엄청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창출을 창출 일자리 창출을 수천 개 수만 개를 하고 뭐 경제적 뭐는 몇십 조가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약간 일종의 예타처럼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타당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메가 이벤트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 그런 메가 이벤트 일회성 이 메가 이벤트는 그런 식으로 막 수치가 엄청 잘 나오는데 정작 필요한 이런 이렇게 SOC 같은 경우는 수치가 좀 되게 빡빡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예타라는 네. 제도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다만 이제 이게 일종의 경제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은 정작 꼭 필요한 곳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이런 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복지란 게 여러 곳에 붙이는데 일종 교통복지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한 동에 6개역이 있다고 하는 것도 놀랍긴 한데 뭐 서대문에는 거의 역이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런 네. 부분에 봤을 때는 서대문 주민들은 뭐 시내랑 가깝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통 소외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뭐 충분히 고려는 했겠지만 뭐 이런 이제 변수 적용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이건 외타랑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뉴타운에 초등학교를 지을 때 보면은 그냥 그 보통의 아파트의 연령대가 이렇게 사니까 뭐 학교 갈 애들이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아파트 바로 안 거의 단지나 마찬가지인 곳에 초등학교가 생기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초품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이사를 많이 오잖아요. 미어 터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방식의 이거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변수들을 전혀 생각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DMC가 점점 좋아지는 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가깝잖아요, 남북가교동은. 그럼 DMC에 가는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없지. DMC에 가는 버스 데이터가 안 잡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스가 있어야 데이터가 잡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 변수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측정 값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래서 약간 서울이라는 것에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서울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서대문이면 서대문, 마포면 마포, 은평이면 은평 그 상황에 맞게 뭐 예비태당성 조사를 할지 뭐 등등 아니면 뭔가 사업을 할 때 이걸 나눠서 보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교통이 잘 나가서 이미 뭐 다 건설한 데는 뭐 해피한 건데 이게 지금 교통 계속해서 불편하고 해서 SOC가 필요한 데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같이 서울이라는 걸로 묶여가지고 뭐 om축달성 못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필요한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도 서울이지만 지방자치는 되게 필요한 이유가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네. 이게 약간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 같은 논쟁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수요가 생기는데 수요가 없다고 인프라를 짓지 않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프라를 그래서 되게 빠듯하게 지어 놓으면 거기에 또 그걸 보고 수요가 몰려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항상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 김포 골드라인이나 9호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요를 너무 적게 잡아서 나중에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또 뭐 용인 에버라인이나 의정부 경천철 같은 경우는 수요를 또 너무 많이 잡아서 좀 타당성이 안 맞는다 그런 비판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할 때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데이터로만 두드리지 마시고 주민공청회를 다 끝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공청회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공청회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진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가 돼야지 거기에 맞는 이제 좀 수요 조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막 뭐 옛날에 막 그 도시전설처럼 내려오는 무슨 뭐 서울의 지하철을 처음 지을 때 서울시장이 서울 쫙 지도를 펴고 이렇게 막 선을 그었다. 그래서 그 지하철이 나왔다. 막 그런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니까 1, 2호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시작이 아니고 뭐 정부에 누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참 인프라를 뭐 옛날에는 뭐 그 정도까지 그건 약간 좀 과장이 있겠지만 뭐 이런 체계적인 수요 조사보다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 자체가 더 우선되던 때에 근데 그게 보면은 그 뭐 지금 뭐 이기지하철 그런 것들도 원래 그 연희동으로 해서 서대문 구청으로 해서 홍제동으로 빠지는 게 원래 예전부터 있던 노선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IMF 때 한번 좌절된 이후로 그다음부터 IMF 때 이후부터도 재정도 굉장히 재정 정책도 많이 바뀌고 원래 그 소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두환이 연희동에 사는데 자기 집 근처로 지하철 집회하러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못하게 이게 지하철이 뚫리면은 그렇다고 금방 와갖고 자기 뭐 이런다고 뭐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썰도 본인이 좀 이사를 가시지.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이 도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선망 쭉쭉 그으며 되던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생기고 또 절차가 생기듯 그런 대로 바뀐 게 발전은 발전인데 어떻게 뭐 특히 서대문구 입장에서 보면 옛날부터 도심이어서 지하철이 당연히 뚫릴 것처럼 되다가 이제 와서 좀 지하철이 없는 동네가 된 게 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동하나의 역 6개는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같은 서울이라고 바라볼까요? 또 사람들이 사실 네? 같은 서울이라고 강북과 강남을 같은 서울이라고 사실은 강남 특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뭔가 지방자치나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여기 서울 물론 이게 뭐 서울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 차이가 좀 계속해서 이제 두드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은 우리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고 그럴 때 도봉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난리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가뜩이나 서울에서 지금 우리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서울이라는 이유로 안 되고 있는데 김포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등등등 하면은 더 안 될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 때문에 있는 재원을 나눴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부 여기서 마치고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뭐 저도 지금 목이 좀 잠겨서 따뜻한 차가 절로 생각나는데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듣고 계시고요. 주민 서대문 2부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카메라의 문제를 확인해서 갑자기 화면이 좀 밝아졌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못생긴 3명이 갑자기 잘생겨진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가요? 제 친구가 아저씨들 셋이 나오는 걸 굳이 화면으로 찍어야 되냐는 병이 있었는데 그래도 화면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아저씨 3명이니까 굳이 더 찍어야 돼요. 맞아요. 뭐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 목소리만 3명 나오는 것도 딱히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굴하지 않고 계속 찍어 목소리로만 들으면 되죠. 네. 그러면서 누가 누군지 알아맞추기 열심히 하시면 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잘생긴 게 차승현 대표. 네, 인 것으로. 좋은 분위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소식 계속 살펴볼게요. 또 하나는 뭐 11월 6일 날 헤럴드 경제에 나온 보도인데 뭐 딱 이것만 찝은 거는 아닌데 저출생 대책 서대문구의 어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약간 꼬집는 기사가 있었는데 약간 사례 기사예요. 이제 뭐 누가 마포구에 사는 누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찾았는데 다둥이 혜택 애들 둘이랑 왔는데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왜 그러요 보니까 서대문구도 다둥이의 기준을 다자녀를 세자녀로 하고 있어서 구청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좀 헤럴드 경제에 실렸는데 뭐 큰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재밌는 사례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는 2자녀 이상이면은 다둥이다 뭐 약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을 가면 그 지자체는 조례가 3자녀 이상이 다둥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면서 결국은 자기 지자체의 조례대로 가기 때문에 이 혜택을 사실상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좋은 기사네요 이거 진짜. 조례를 지금이라도 당장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뭐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조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적용하는 뭐 이렇게 내규나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가 전반적으로는 뭐 방향도 좋고 그러긴 하는데 너무 자치구를 시 하위 기관으로 보고 괴로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다자녀를 할인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의미를 알겠는데 뭐 시에서 바꿨는데 구는 왜 가만히 있냐? 약간 그런 좀 약간 애매한 뉘앙스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선은 이제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게 이제 행정이 전반적으로 좀 보조를 맞추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굳이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는 거는 이제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 서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고 사실 또 오세훈 시장을 비판을 또 한다라면 사실 이런 거 발표할 때 구청장들하고 회의 한번 해가지고 이게 2자녀로 바꾸려고 하는데 3자녀인 곳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좀 이게 보조를 좀 맞춥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올 상반기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울시하고 그 비교할 것보다는 그냥 다른 자치구들끼리 이런 비교를 했으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것도 지방자치의 그 지역 그 구의 특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자녀를 둘로 본다, 셋으로 본다, 뭐 넷으로 본다,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혜택을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은 셋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치구가 셋 이상일 때 둘만 보는 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안타까웠고, 다만 이제 저는 우리 방송을 서대문 구의원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내용도 뭐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개선했다.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렇죠. 서로가 윈윈 되고 좋은 거잖아요. 네. 특히 우리 얼마 전에 정신건강 그렇죠. 그 지원센터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우리 지금 인력 구조를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저희들도 기사 보고 이렇네 하긴 하지만 이걸 좀 분석해서 서대문구도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대문 우리 구의원 내지는 집행부에서 좀 듣고 덕분에 그래도 개선했습니다. 그럼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저출 다시 얘기를 아까 돌리면 지금 같은 저출 사람 아기를 안 낳는 시대에 3명이 다둥이인 건 조금 오버한 것 같긴 해요, 사실. 보면 이건 뭐 되게 금방 합의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이거 가지고 뭐 싸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다둥이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해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거. 워낙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조금 기준을 조금 옛날보다 조금 완화를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차원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좀 시가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가져가든 그렇죠. 지원을 더 하든 이렇게 공공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은 굉장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진짜 진심으로 근데 또 이렇게 뭐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할 때 왜 적자를 내냐,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박물관 이런 데랑 오세훈 시장님의 인터뷰를 그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공공성. 그러니까 네.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강렬한 부탁이었습니다.
다음은 약간 총선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서대문 갑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의 인터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지역 내 인지도가 아직은 좀 낮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당내 경쟁을 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현역이자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약간 노출이 덜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출마 선언한 거 외에 인터뷰가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11월 5일 폴리뉴스 인터뷰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걸 읽어보면 윤석열 정부의 오무일폭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바꿔야 한다면서 출마 포부를 5가지가 없고 하나는 네. 폭력적이다. 무지 무능 무책임 무법 무원치 검찰 폭정 이렇게가 오무일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우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할 때도 항상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좋았다면서 오상호 현역 의원과 친밀성을 또 강조를 하셨는데, 연세대 후배인가 그렇잖아요. 네, 연세대 출신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1983년에 연세대를 입학한 이후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서대문고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고요. 연세대에서 학사를 하고 박사도 지역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서대문과의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문 갑의 7개 동을 자기가 안 가봐도 잘 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경쟁 상대인 이수진 의원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나 의료계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좋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지역의 대학을 안 나오시고 서대문에 사신 지도 얼마 안 됐다라고 약간 비평을 하셨고, 재밌네. 지역의 대학을 안 나왔다가. 네, 그리고 또 약간 국힘 쪽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관련해서는 얼마 전 서대문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주민 행사들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또 혁신위원장 나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약간 모순적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고, 인 위원장이랑 맞붙게 된다면 친윤 친명에 맞붙는 대결이자 호남 후보 간의 대결, 더불어 연세대 선후보 간의 대결이 될 거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와도 경기도에서 같이 일을 했었다,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서대문에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보겠다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제일 처음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서대문이 아니라 이제 정치를 해보겠다 이러니까 네. 제가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줬거든요. 네. 서대문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고 끊으셨어요. 뭐라고? 그 연세대라고? 야, 이 멍청한 놈아. 거기는 연대밖에 안 되는데 너는 왜 서대문에 가갖고 엄한 짓을 하냐 하고 그냥 끊어버리셨어. 관악구가 서울대고 약간 네. 이 서대문구가 연세대인 것처럼. 근데 이제 보면 다 지금 서대문에서 뭐 하시겠다는 분들이 연대 출신이거나 아니 그쵸. 연대 병원 출신이거나 그러네요. 연대 의사 출신이거나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아버님의 진단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요한 위원장, 김홍국 후보 예비 출마 예정자, 또 이수진 의원 다 연대랑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고. 근데 그렇지만 본인 입으로 여기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건 조금 그래. 네, 그렇죠. 이수진 의원은 삼육간호대를 나오셨죠. 간호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 한 40년 사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지역에 이런 문제점을 내가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이런 걸 잘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강점도 다음 인터뷰하실 때는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것보다 서대문 갑 지역은 민주당에서는 여기가 이제 전략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그쵸.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고민점들이 저도 답은 없는데 계속 들리는 소문 여기는 그냥 거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중에도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냥 경선 지역이 되면은 이분들도 더 자유롭게 편하게 이런 지역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당에서 전략이냐 경선이냐 이거 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약간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항상 약간 딜레마다 막 고민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지역을 잘 아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의원 또 지역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개인이. 근데 이 두 개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보시는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지역 문제를 어느 정도는 국회의원이 해결을 하는데 워낙 권한이 많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첫 번째 뭐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너무 막 지역 얘기만 하고 다니는 분들 가끔 종종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조직이에요. 사람에게 그거를 투영시켜 갖고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시의원과 구의원이 하나의 파트와 자기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지역 발전에 자기 역할에 맞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지금 이쪽 저쪽 다 당 조직들이 그렇게까지 뭐 좀 짜임새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제일 이제 뭐 힘이 세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정당과 조직이 풀어내는 경쟁력을 갖추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더 자세한 소식은 이제 폴리뉴스 11월 5일자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저는 이제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어쨌든 인요한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여기를 출마할 수 있냐 없냐는 아직도 이제 뭐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많은 분들의 전망이나 이렇게 경험 들어봤을 때.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님이 그 다른 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실제 이분이 출마를 하려고 했었다. 네. 그래서 뭐 신촌이나 이런 그 갑 지역에 행사에 왔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출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실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혁신이 성공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계속 어떤 사람 나오지 마라, 어떤 사람 서울로 가라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에 피 묻히고 나갈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청년들에게 더 많은 뭐 할당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종의 이성원 청장님은 서대문 갑을 청년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여기가 청년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그분의 한마디 행보 하나 할 때마다 본인은 여기하고 점점 멀어지는 서대문 가보여서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그것도 지켜볼 문제네요. 그리고 구의회가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자 대표님 보통 11월 정례는 뭘 하죠?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구청이 이제 1년 동안 했던 이제 집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들여다보고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잘한 거에 대한 지적도 해요. 뭐 지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한 것에 대한 얘기 칭찬도 하고 못한 부분은 이제 지적도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대안 개선안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회의 아니 그 본회산 네, 본회산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본회산. 그렇죠. 행정사무관사인데 주민 의견을 15일까지 받으니까요. 그 금요일까지 무슨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뭐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락이 되신다면 구의원들에게 알려주셔도 좋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방송을 조금 구의원들이 보시고 저번에 오늘 말했던 두 가지라도 다둥이 이 정도는 조금 이렇게 서로 좀 맞춰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많이 주민분들이 관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둥이 카드 뭐 그 지금 자연사 박물관만 한번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저출생 정책을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도 자료도 또 체크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지금 빨리 지금 또 우리 황주영 진행자의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좀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민서대문에서 저만 이번 주에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나쁜 일로 하차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이제 또 더 새로운 일에 많이 해보고 싶어서 정말 이 주민서대문 하면서 서대문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항상
뭐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계속 주민들 옆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요. 또 계속 또 다른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많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주민서대문 계속 좀 사랑해 주십시오. 몇 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죠. 돌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만. 뭘 할 줄 알고 내가.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주민서대문과의 마음은 함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연락 다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오늘 마지막 곡, 제가 선곡하는 마지막 곡이 당분간은 되겠네요.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의 열정만큼은 꺼지지 않길, 그리고 또 제 열정도 더 타오르길 바라면서 태연의 불티 듣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고 주민서대문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